해서 300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네. 이런 이제 투자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를 하나 더 보면 최근이거든요. 배낭에 3억 현찰을 들고 창고랑 땅을 찾아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네요. 3월 그렇죠. 20일이. 네. 이에 따른 투자 유망 지역이나 혹시나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런 걸 좀 찝어줄 수 있나요? 네. 이거 제가 발표 나자마자 네. 시드래곤님이랑 사실 용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국 15개 첨단 산단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네. 조금 더 그러면 깊이 있게 알려드리면 네. 우선은 투자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네. 궁금해요. 어디를 투자하면 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두 개를 타이밍이 다. 조금 더 타이밍? 궁금합니다. 예. 네. 투자 타이밍은 네. 지금부터 한 달 이내로는 네. 좋아요. 굉장히 뜨거워지겠네요. 예, 지금 왜냐면 이런 발표가 나면 네. 6개월 정도 동안 굉장히 뜨겁고 강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년까지 6개월 이후 1년까지는 네. 약불. 약불이네요. 예, 그래서 이때는 조금씩 이제 식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네. 이미 거래할 사람은 거래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지주들은 땅값을 올려놓거든요. 그렇죠. 비싸게 내놓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30-40% 올랐다고 하는데 네. 요때는 1년 이후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보상 나갈 때까지 조용합니다. 그렇죠. 네. 허가구역 묶여서 제대로 살 수도 없고. 네, 살 수도 없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살 거면 지금 당장 뛰어가서 한 달 이내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바로 가야 되네요. 네, 한 달 이내로 뛰어가면 네.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죠.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묶였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게 몇 년 묶였죠? 3년 묶였습니다. 네, 3년 묶여요. 이제 이게 연장을 해서 5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내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돈에 대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그렇죠. 걷어들이겠죠. 왜냐면 땅값 오를 게 뻔하니까. 네. 네, 그리고 오르지 말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는 건데 네. 투기세 수요가 붙지 말라고. 네. 그런데 이제 꼭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게 네. 받고자 하고 내놓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매물을 잘 찾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좀 복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렇죠. 뭐 수고비를 좀 챙겨 드려야 네. 더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시세에 오를 거야 뻔한데 내가 예전 시세에 덜 오른 시세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안에 결정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어제 전화를 다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한다든지 직접 온나 돈 들고 온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건 바로 뛰어가야 바로 됩니다. 뛰어가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장을 갈 거죠. 이번에 가죠. 네. 그래서 임장은 이제 설명글 옆에 제목글 옆에 네.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뛰어가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1년 뒤부터는 조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상 때까지 조용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도로 보면 용인시 처인구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죠. 네. 용인 처인구 좀. 네. 보상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 여기를 보면 용인 SK 하이닉스 부지가 네. 여기죠. 네, 여기는 이번에 또 풀었어요. 네, 원산면이 풀었습니다. 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여기가 이제 보상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발표부터 보상까지 약 4년 정도가 4년 걸렸어요. 정도.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2018년에 발표 나서 네. 이제 보상이 거의 완료 시점이죠.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완료된 곳도 있고 많이 된 곳도 있고 네. 50%된 곳도 있거든요. 그럼 18년에 발표 나서 23년이니까 약 4, 5년이 걸렸죠. 네. 예,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 5년이 되면 토지 보상이 나가는데 토지 보상이 나가면 요 인근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네. 땅값이 또 올라가게 돼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또 타이밍은 언제냐면 4, 5년 뒤에 보상이 나가죠. 네. 그럼 발표 나서 2, 3년 정도 지나요. 한 3년 정도 지납니다. 네. 그러면 실망 매물이 있어요. 실망 매물. 생각보다 덜 올랐구나. 혹은 못 버티는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네. 혹은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1차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수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내놓는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요때 삐걱거렸거든요. 이 보상 때 네.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 보상은 항상 원활하게 서로 좋습니다 하고 보상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항상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 땅 주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네.
보상가 더 받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상해주는 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상 금액을 낮춰서 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삐걱거리게 돼 있습니다. 밀당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실망 매물이나 아니면 1차 수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지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죠. 예. 생각보다 빨리 될 것처럼 웅장하게 발표를 하는데, 네. 웅장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수익 네. 1차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그때 사면 토지 보상이 일어나면 네. 또 땅값이 올라요. 또 올라가네요. 보통은 그 보상 풀리는 한 2년 상간에 약 50%에서 100%까지. 평당 500 하면 1000만 원, 200 하면 400만 원, 엄청난 수익. 300에서 400 예. 이렇게 50%에서 또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저희가 이제 전국을 계속 반복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익숙하죠. 그러면 요때 이제 토지 보상이 풀릴 때 요때가 이제 또 투자 타이밍이 됩니다. 풀리기 네. 직전. 그래서 보상 공고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는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뭔가 눈앞에 변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대로죠. 네. 현장 가도 그대로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네. 이제 공사 시작 단계, 착공 단계. 요때 본격적으로 이제 덤프 트럭도 다니고 포크레인도 다니고 네. 보이니까 네.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 바뀌거든요. 이때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네. 펜스 치고 났을 때. 네. 예. 착공 들어가면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완공될 때쯤에 다시 한번 바람이 또 불거든요. 크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네. 신도시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네. 선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파트는 보통은 선분양을 많이 해요. 네. 준공되기 전에 분양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산업단지는 선분양을 할 필요가 없죠. 선분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준공될 때쯤에 맞춰서 직원을 고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늦게 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네요. 네, 타이밍은 이 정도면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원산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풀어줬고 네. 이제 우리 이번에 남사업이라든지 이동읍이죠. 여기는 이제 토지 보상 직전이니까 투자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묶어놨다. 그렇죠.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뭐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뭐 1억 상승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네, 아파트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가까운데. 아파트는 아직 사면 안 돼요. 이 호재 때문에 아파트가 꼭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호재가 네.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이게 완공되고 직원을 고용하면 네. 예. 그 고용 전후로 맞춰서 이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파트가 좋아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깊은 하락 후에, 급락 후에 네. 데드캣 파운스처럼 잠깐 반등을 하니까 네. 송파 반등했고, 분당 반등했고, 동탄이 반등을 했어요. 네. 일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막 팔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잠시 오른 거다 맞죠? 네, 잠시 이거 아파트 잘못 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평택이죠. 바로 밑에 평택 고덕신도시 있죠. 네. 이 고덕신도시 밑에 삼성이 엄청나게 이제 5공장까지인가? 네. 네, 늘린다고 하죠. 네. 그러면 평택이 과연 고덕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동탄보다 비쌀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힘들다 봅니다. 예, 이 일자리만으로 집값을 올릴 수 있다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가 동탄보다 비싸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주택 가격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땅을 사는 거는 맞는데 아파트를 사는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서 투자 수혜 지역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여기가 흔히 1차 수혜 지역은 어디냐면 국가에서 알려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안에는 영향을 받을 곳이니까 이쪽이 제일 많이 받을 곳이니까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수혜 지역은 여기인데 지정구역이네요. 네, 예.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풀 때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내가 사서 가격이 올라도 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팔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뭔가 이제 내가 실제 필요한 사람은 살 수가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은. 허가가 까다롭죠. 네. 예. 아니면 경매로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경매를 통해서는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투자 수혜 지역이 또 있거든요. 네. 거기는 좀 안정적이에요. 용인 반도체 여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죠. 네. 구리 포천가는 이미 개통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성까지 1차적으로 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안성까지 뚫리고 그 다음 안성에서 세종까지 2차로 또 뚫리게 되죠. 네. 그에 따라서 또 투자 수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임장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어디가 좋아진다. 그게 확실한 거네요. 네. 아, 네, 계속 다니다 보면 네, 많이 궁금하네요.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네. 보이죠. 네. 근데 이제 투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잘 되면 좋은데 네. 안 되면 쪽박. 네. 이런 데는 고수익 고리스크고 네. 그냥 수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저는 수익이 더 낮을 못지않게 높을 거라 봐요. 네. 네, 그런데 저리스크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데를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틈새죠. 예. 네. 궁금하네요. 네. 네. 그는 이제 이번 저희가 임장 이제 임장이 있기 때문에 네. 임장 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저희 이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네요. 저희 임장 프로그램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임장 프로그램은 네. 이제 저희 제목 옆 해둘 건데 제목 옆에 링크에 달아두겠습니다. 저희 제목 링크로 해서. 예. 네. 여기 보면 캠프 부동산 스쿨 카페에서 여기 현장 답사 임장 공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망 지역. 네, 4월 6일 날 진행하네요. 네. 예. 이제 이거 발표나자마자 바로 임장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투자 지역도 좀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린 거고 네. 뭐 이 정도면 짧고 굵게 핵심만 잘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